이어서 2부입니다. 자, 2부 시간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현황을 좀 점검을 하고 있죠. 오늘은 좀 뉴페이스, 저희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뉴페이스고요. 아마 그 경제 방송들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다른 곳에서 이분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다른 곳에서 저희는 좀 많이 뵀었죠. 예. 근데 이제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오늘 처음 보시게 됐는데 그 최근에 혹시 그러면 중국을 실제로 좀 갔다 오셨어요? 중국은 가지 않았고 홍콩은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세요? 네, 왜냐하면은 네. 중국 들어가는 게 지금 쉽지 않습니다. 뭐 네. 비자 발급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네네. 또 비자뿐만 아니라 비자를 신청했을 때 지문 날인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중국 가도 뭐 자유롭게 행동도 할 수 없고 네네. 또 잘 아시다시피 반간첩법에 의해 가지고선 네. 그런 문제도 있어가지고선 지금 뭐 중국을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 관련 뭐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수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 풀리면서 지문 그 확인하는 거 네. 그거 풀어줬다고 하는데 네,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풀어준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한국 관광객들이 중국 방문을 위한 거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 오는 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단체 여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네네. 있고요. 네. 그게 한 6년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풀어진다고 해가지고선 경제가 좋아질 거냐?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단체 관광이 갑자기 이쪽으로 좀 이야기가 가게 됐는데 네. 단체 관광이 풀리는 걸 보면서 사실 중국의 내수 경기가 정말 힘든데 왜 중국인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쓰도록 하느냐. 네. 이거는 분명히 단순히 그냥 그 단체 관광을 풀어주면서 뭐 이렇게 관계를 해오기 그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이제 지문까지 풀어줬으니까 우리 보내줄 테니 중국이 우리 해외로 관광객 보내줄 테니 해외도 중국에 관광객 보내주세요. 이걸로 내수를 좀 활성화시키고 물론 그런 목적이 있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네. 아마 각종 지표를 통해서 중국의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네. 우리가 총량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뭐 100만, 200만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국 가는 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태국은 얼마나 가길래? 태국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래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평균을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보통 1,000만 단위로 태국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비자 면제를 받는 국가예요.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는 신마타이라 그러는데 이 세 지역은 기본적으로 엄청 갑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네. 싱가포르 사람만큼 중국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때 코로나 재확산으로 약국에 약이 동이 나가지고서 네네. 1인당 감기약 하나 네. 밖에 못 산다. 그리고 해열제는 싱가포르 국민증을 먼저 보여주고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광고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진짜요? 네, 그건 뭐냐? 그만큼 중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싱가포르를 많이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앞서 어떤 분들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가포르는 세금의 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일반인들이 관광을 간다기보다는 네. 투자 이민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재산을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기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래서 거기는 뭐 이게 주택 같은 거 거래를 할 때 거래세 한 번밖에 안 냅니다. 보유세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당과 같은 지역입니다. 팔 때 양도세는 물론 그건 뭐 거래세고 되기 거래세로 때문에 냈지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 같이 뭐 주민세를 다달이 낸다든가 그런 네네.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세금 압박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최고점 찍었을 때가 거의 800만이었었는데. 네, 그래서 한참 때 싱가포르에 굉장히 많이 간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자동차로 한 40분이면은 관통을 하는 국가다 네네.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쇼핑을 하고 네. 뭐 풍경 같은 걸 보려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를 가는 데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 저기 교수님 혹시 그러면 그래도 현지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연락은 하시죠? 소통은 자주 합니다. 소통은 제가 자주 하시죠. 중국 관련된 뭐 문제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거는
아마 전 모르겠습니다. 3% 애청자는 아니어서 그 네네. 3%에서 어떤 이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이 경제 정책을 발표마다 할 때마다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 정치국 회의를 할 때 그 안에 경제 공작 회의라는 걸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12월에 거쳐서 1년에 4번을 하게 되고요. 네. 아마 중국 경제를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12월 경제공작회의, 네네.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차기 년도에 그렇죠. 경제 정책이 다 나오니까. 네. 근데 올해 4월 달에는 4월 28일 날 진행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내수의 동력을 상실했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 어떠한 정책도 시행하기가 썩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7월 달 얼마 전에 있었던 7월 정치국 회의입니다. 네. 국내 보도에 의하면은 7월 정치국 회의에 대규모 부양책이 기대가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나오긴 했어요. 20조라 그래가지고선 20가지가 나왔는데 네네. 그게 기대만큼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정치국 회의가 우리가 보도로 많이 봤었던 집은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입니다. 그건 멘트가 시진핑이가 얘기를 한 거고 사라졌다는 네. 그 정치국 회의. 네, 그, 그건 시진핑이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집은 가서 자는 데지 그게 돈벌이가 되는 곳은 아니다라는 네. 겁니다. 그건 역설적으로는 지금까지 돈벌이의 수단이 돼 왔다라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정치국 회의는 굉장히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괴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정치국 경제회의, 정치국 회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7월, 10월 말에 개최가 되거든요. 보통은 네. 평균 27일, 28일경에 이틀, 뭐 길어봤자 특히 특별한 경우에 한 3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24일 날 당겼습니다. 그리고 정치국 회의는 시장의 기대감을 충분히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홍보나 선전이 굉장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떠한 사진도 동영상도 나오지 않고 문자로만 나왔어요. 네네. 그건 뭐냐? 참가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를 하신 분들은 7월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망스럽네. 네네. 기대만큼 못 미치네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도 그럴 것이 중국 경제를 이해하실 때 경제 지표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네. 굉장히 큰 오차가 생깁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은 경제를 정치에 부속된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상층 구조라 그러고 경제는 하층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번 정치국 회의가 27, 8일 날에 관례를 깨고 24일 날 열린 거는 경제 외적인 문제가 많았다.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외교와 국방에서 네네. 나타났어요. 그래서 외교에서는 외교부장인 칭강이 면직이 됐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 국방장관 그리고 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미국 공군대학 부설 중국 연구소에서 발표한 문건이 있는데 대략 한 255페이지의 방대한 자료입니다. 네. 그 안에 중국의 전략 로켓 부대의 어떤 인적 구성, 부대의 위치, 그리고 운영 방식, 그리고 예비 전력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나 상세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국방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군 에 소속돼 있는 공군부에 소속돼 있는 공군 대학의 일부설 기관에서 했다라는 건데 그와 관련돼 가지고선 지금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개되면 안 되는 게 공개된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나라도 미사일 부대가 그쵸. 어디 있다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네,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패 문제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반간첩법과 관련된 간첩, 그러니까 기밀 누설 행위가 존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참 기괴한 일들이 많았다. 첫 번째로는 칭강이 6월 25일 날 사라집니다. 네네. 바로 일주일 전인 17일 날 블링컨을 만나가지고 7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칭강이 면직이 되면은 누가 제일 아플까요? 아프고 슬퍼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는 시진핑일 네. 거고 또 하나는 블링컨입니다. 어. 왜냐하면은 시진핑은 칭강을 등용을 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칭강은 반년 사이에 3등급이 올라갔어요. 네. 중국 공무원의 직위는 29개 단계로 돼 있거든요. 국가주석이 1단계가 될 거고요. 아주 네. 제일 만단의 국가 공무원은 29단계입니다. 우리로 하면 한 9급 공무원 정도 된다고 네네. 보시면 되는데 29급이네요. 네, 근데 칭강은 7위에서 4위까지
반년 만에 올라갔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 그만큼 친강에 대한 신임도가 높았고 시진핑이 등용을 했는데 친강의 어떠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시진핑이 그 사람을 면직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는 네네. 시진핑의 정권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 문제가 경제 어떤 문제보다도 지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친강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우리가 몇 가지로 유추를 해보면은 지금 네네.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은 뭐 치정설도 있고 네네. 간첩설도 있고 뭐 기밀 누설죄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다. 첫 번째로는 친강이 그렇게 빨리 올라왔는데 외교부는 그러면은 안정적이었냐? 외교부의 대변인들이 얘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외교부장이 안 보이는데 외교부장 맞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중국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외교부 홈페이지 가서 보라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 말도 안 되는 표현입니다. 외교부장 어디 갔냐고 물어봤더니 홈페이지 가서 보라 그랬다고요? 네, 그러면은 홈페이지에 있다라는 거니까 외교부장은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한 일주일 정도 친강의 자료가 모두 삭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라 그러면은 뭐 그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 네네네.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통은 부부장이 그쵸. 연결이 돼가지고서 네네. 그 일을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죠. 근데 건강상의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이 명확한 대답을 안 합니다. 뭐 아프다 그러면 되는 거고 네네. 무슨 병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치정과 관련된 문제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난 모른다, 들은 바가 없다. 그건 네. 결국은 뭐냐? 중국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관장에서 관가 안에서는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정치적인 설화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말을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외교부 대변인들이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아주 전 세계적인 탑픽이 됩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24일 날 면직을 시킵니다. 네네. 24일 날 면직 다음 날에는 전략군 사령관이 조사를 받게 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7월 달에는 사람이 또 죽습니다. 그 누구예요? 사람은 공군 고위 관련대 그 네. 사람은 AI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네네. 인물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는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7월 4일 날 죽은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발표는 7월 27일 날 발표가 됐어요. 그럼 23일 동안 도대체 부고는 왜 알리지도 않았느냐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국가기밀 누설이고 그것이 바로 직전 연도 말에 있었던 미국의 공군사령부, 공군대학에서 발표한 그 문건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정치국 회의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공작회의에 어떤 부양책이 기대가 됐지만 네네네. 실질적으로는 부양책을 고려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교수님 오히려 그러면요. 그 지금 사실 외교 문제랑 국방 문제가 저는 디테일하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건 사실 몰랐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 보도가 다 됐는지도 모를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 네.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외교 국방이고 거기에 그 외교 국방인 이유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리더십 때문인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까지 모든 행정부가 성장 가도를 갔을 때 두 가지를 장악했는데 하나가 외교고 하나가 국방입니다. 왜 외교를 장악해야 되느냐?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으로 돈을 번 나라예요. 수출로 돈을 번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의 공장지대가 됐기도 했고 그리고 거기서 벌어던 돈으로 소득이 증가했고 그 소득으로서 소비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투자도 많이 들어왔고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외교적 행위가 뭡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전랑 외교라고? 네네. 네. 네. 그냥 치고받고 그쵸. 물고 뜯고 하는 네. 그런 외교를 펼치겠다는 겁니다. 불태워 죽을 거면 중국 경제가 그럼 좋아졌느냐? 안 좋아졌습니다. 네. 근데 전랑 외교를 지지하는 쪽은 속칭 중국 외교부 내의 소수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어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국 외에 뭐 스페인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한국어를 하는 외교관들이 주로 전랑 외교의 전선에 앞서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싱하이밍 대사가 왜 한국에서 많은 설화를 남겼는지 아, 이해가 가시겠죠. 네네. 예. 근데 그 미국은 일부러 전략적 배치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외교부 내의 어떤 노선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권력 투쟁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해서 많은 외자 유치를 해야 되고 수출의 길을 터야 된다라는 건 주로 영어를 쓰는 네네. 사람들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최탱카이라든지 그리고 진강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강이 주미 대사로 갔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친강이 반년 사이에 3등급이 연속으로 승진을 하면서 나타난 현상들이 아주 기괴한 현상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자기의 수하였던 사람이 지금은 친강의 수하가 된 사례가 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언론사 사장이었다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신문 보도 담당 네네네. 국장이었었는데 네. 그 친강은 부국장이었고 예. 근데 친강이 지금 외교부장으로 올라갔기 이렇게, 때문에 네.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극상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친강 같은 경우에는 주미대사로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뭐 능력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근데 친강이 왜 주미대사를 갔냐? 친강이 시진핑의 의전 담당을 계속 해왔습니다. 전랑 외교의 피해자가 아니에요. 전랑 외교를 얘기할 때 친강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의전 담당을 하니까. 의전은 항상 좋은 거를 만드는 거고 시진핑을 보필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시진핑이가 계속 발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시진핑이는 친강을 면직을 시켜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희한하죠. 친강은 지금 국무위원인 동시에 외교부장입니다. 네. 근데 잘라내면은 사장이 잘못하면 사장이라는 직위를 잘라내야지 네. 사장 겸 뭐 재무처장 네네. 그럼 처장직을 나중에 남겨놓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오히려 외교부장이 등급이 낮은데 외교부장을 짜주고 국무위원 자리는 그대로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직도 조사 중이거나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국무위원은 계속 네, 국무위원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면직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건 절차상의 네네, 문제가 네네, 있긴 네네. 하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대외적으로 보게 되면 경제 상무부가 굉장히 앞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무부는 외교부라든지 국방부의 어떤 영향력이 하위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나왔던 각종 조치들은 상당히 주목받지 못했고 그게 주요 관심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일 날 그 회의를 주재한 것도 친강의 면직 기준, 면직 일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아구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경제공작회의에서 20조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네. 정치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국무원 발전개혁위원회라는 거기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보통 국무원이 발표를 하면 국 몇 조라고 표시를 합니다. 국무원 근데 발표했습니다. 국무원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20조라는 국자가 빠지게 됩니다. 네네. 국무원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경제 발전을 추동해야 되는 주요 기관이 책임을 안 지고 오히려 정치를 담당하는 쪽에서 윤곽을 만들어서 내려보냈다라는 얘기가 네네. 되거든요. 그럼 그 20조의 주요 내용은 뭐냐?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세금 감면, 네네. 보조금 지급.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국내에서 전기 자동차 많이 안 팔립니다. 엄청 팔리는 거 아니었어요? 많이 팔렸었죠. 과거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별로 안 삽니다. 안 사는 이유가 사실 7월 그 뭐 제가 중국 BID는 잘 모르겠지만 안 그래도 좀 뉴스가 됐던 게 7월 테슬라 중국 판매가 31% 감소했다는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건 아마 네. 경제하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예.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첫 번째가 지금은 이게 경제가 슐링크라고 보통 하죠. 네네. 위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소비 진작이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자동차라는 거는 집 다음으로 비싼 그쵸. 물건이거든요. 보조금을 안만 받는다 그래도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다. 근데 소비가 거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신에너지에 대한 뭐 주민들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지 않다. 네네.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경기를 진작하겠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계속 부도 사태가 있었고 네네. 뭐 저기 채무 변제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면은 국가가 정한 목소리하고 다른 현상들이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전 제품을 구매하는데
네, 뭐 할인해- 보조금을 하고 할인 네네. 쿠폰 같은 걸 주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2008년도에 써먹은 정책인데요. 네네. 지금은 그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왜? 어. 그 전에 많이 사놨거든요. 아, 예. 아. 그게 지금 중국 국민들은 모든 집에 냉장고가 2개 이상씩 있습니다. 예전엔 하나만 있어도 됐는데 락다운 하면서 먹을 걸 공급 안 해주니까 쌓아놔야 재워놔야 되는군요. 되는데 이게 아. 상하니까 냉장고들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전제품의 수요량을 보게 되면 품목별로 봤을 때 냉장고의 매출이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반면 텔레비는 안 봐요. 네네. 왜? 봐도 맨날 똑같은 얘기. 코로나 괜찮고 사람들은 행복하고 국가는 정책을 잘 시행했고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20조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약간 탁상공론의 조항이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크지 않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내린 거는 뭐냐. 중앙정치국 회의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이건 중국의 1차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관건은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네. 거. 그리고 경제 성장률 과거와 같이 어떤 부양책을 통해서 자극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부양책을 안 쓸까? 부양책을 써야 될 시점인데 리커창이가 떠나기 직전인 올해 네. 직전에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던 게 부양책 앞으로는 절대 쓰지 말아라는 주문을 하고 떠났습니다. 이유는 부양책이 경기를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가지고선 부동산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진핑이가 네네. 왜 집은 사는 곳이지 네, 그쵸, 투지기 그쵸.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아구가 맞죠. 네. 그리고 부양책을 2008년도에 4조 위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800조를 네네. 풀었는데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러죠. 돈이 돌고 돌아서 이게 승수 효과를 내야 되는데 승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돈은 있는 사람들한테 빠져나가는 것이고 그것이 시장에 활력이 되질 못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선 2009년서부터 중국의 부동산 거품이 일기 네네.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상하이에 집 뭐 그쵸, 50억이다, 100억이다, 강 건너편에 저 건물은 우리는 살지 못한다. 네네. 이런 문제들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뭐 실업률도 증가하고 특히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는 거. 이 청년 실업률도 문제가 많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교수님께서 혼자 말씀하시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편하대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외교 국방에서 연결되는 시진핑의 리더십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경기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내놓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첫 번째는 경제 전문가가 부재하다. 예. 왜 예스맨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자극제가 될 만한 정책을 제시하기에는 네네. 저항과 불안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리커창과 리창이 다른 겁니다. 글자 하나 차이로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네네. 리커창은 하고 싶은 얘기를 했고 네. 그것이 리커노믹스로 평가가 된 반면에 실행은 잘 되지 못했어요. 네네. 시진핑 시기에. 그렇지만 리창이라는 사람은 지금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마치 제가 정치와 외교, 안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제가 홀시되는 것 같이 네네네. 들릴 수 있는데 홀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진핑은 삼연민이라는 부담감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는 이 정도 선상에서 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한 네네. 것이지 성장률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이 나왔느냐 이거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과거에 중국은 경주마와 같아가지고선 채찍을 3번 후려치면은 얘가 아파가지고는 더 빨리 달려서 1등도 하고 그랬다. 네네. 근데 지금은 이게 몇 년 지나서 늙어가지고선 3번 후려치면 얘가 아파가지고 더 못 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네. 지금 중국 경제를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정부에 대한 경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높다.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산업 구조 조정을 더 빨리 진행하자. 가급적이면은 초과 공급에 대한 문제를 빨리 바꿔놓자.
그래서 공급 측 개혁이라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죠. 네. 코로나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물건이 팔리지 않았으니까 계속 재고로 쌓였겠죠. 그러니까 그 공급 과잉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럼 공급 과잉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게요. 중국 고속철 선진국입니다. 네네. 그 많은 고속철을 깔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지금 흑자를 보고 있는 구간은 베이징하고 상하이 구간 빼고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고속철을 낳는지 제가 한번 우리식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정치인이 양양 출신이에요. 네. 예, 양양에서 강릉으로 해서 포항까지 났어요. 근데 거기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네. 예, 고속철은 당연히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커창은 안회의 가난한 동네에서 네. 출세를 한 인물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고속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촌민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큰 정거장이 있습니다. 볼거리도 없고 먹을거리도 없는 동네인데 그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게 공급 과잉의 대표적인 겁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요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나라로 조금만 더 접목을 시켜볼게요. 어차피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단체 여행 허용이니까 그 중국 내에서도 소비를 하지 않고 뭐 혜택만 있으면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축만 하고 청년 실업률도 20%를 넘는 상황에서 단체 관광 허용해주면 우리나라에 잘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내지는 소비 많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볼 때는 아마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처음에는 받을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숫자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조족지열입니다. 그냥 세 발의 피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정도는 가도 된다. 100만, 200만 원. 근데 예전 같은 소비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소비재, 특히 무슨 뭐 화장품을 네네네. 만드는 회사나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중국에 좀 접촉을 해보신 분들은 이미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30대들이 중국 제품을 오히려 더 선호하는 모습들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실례로 아모레파시픽이 과거에는 한자로 네. 상호를 만들어서 네네. 상품명을 만들어서 했는데 후였었나요? 후? 뭐였었지? 설화수겠죠. 그쵸. 그리고 네네. LG 생명과학에서 아마 그 후를 그쵸. 만들었을 네네. 거예요. 근데 요즘 다 영문으로 표기합니다. 뭐 못 봐도 된다. 네네. 살 사람은 우리 딴 시장에서 찾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에서 한국의 어떤 소비재를 수입을 했을 때 대부분은 왕홍 혹은 대규모 구매 세력들이 그쵸. 구매를 합니다. 네. 그게 한 10팀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그쪽에서 가격을 이게 이 방송에서 쓸만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후려칩니다. 그래서 LG 생활건강이 작년 4분기 때 거의 매출이 없다시피 한 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량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LG 주가가 네네. 확 떨어졌었죠. 네네. 아모레도 그쵸. 피탄을 맞았는데 아모레는 일정 정도 협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우리 기대감과 전혀 다르게. 아마 뭐 음식점, 숙박업 정도는 될 텐데 숙박업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련을 가는 게 네네. 왕복으로 비행기 값이 17만 원이에요. 여행사에서. 네. 거기에는 방값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7만 원이요? 네. 왕복이고 네. 17? 네. 여행사가 돈이 남을까요? 안 남겠죠. 안 남겠죠. 네. 그럼 뭘 해야 되죠? 쇼핑으로 쇼핑. 돌리겠죠. 네네. 예. 그건 이제 압박의 쇼핑이죠. 부담을 갖고 쇼핑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그쵸. 자발적이 네네. 않지 않은. 그러면 그게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중국 관광객이 한국 오는 경우도 제가 봤을 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가 더 매력적인 어떤 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이 될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고궁을 거닐면서 사진 찍는 네네. 그런 낭만을 생각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금성에서 그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구태 우리나라 와서 고궁 안 갑니다. 오히려 네. 롯데타워 이런데 자기네 없는 높은 데 가는 거 좋고 네네. 첨단 과학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대부분은 연안의 대도시에서 관광을 오게 돼 있습니다. 여행사가 그쪽 사람들 모집을 해요. 왜냐하면 불법 체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독수리가 한번 핥고 지나갔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네네. 올까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좀 우리가 견디자. 아마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웃는 거 헛웃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많죠. 기대가 많죠. 기대가 많은데 교수님의 의견을 좀 잘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자주는 아니고 교수님께서도 너무 바쁘시니까. 자, 호서대학교 전가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